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2월 17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문재인 국정 지지율 급 강화하다 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작년 연말까지 50% 안팎을 꾸준히 유지를 해왔었는데 새해 들어서 지금까지 업앤다운을 반복을 하다가 계속 요동을 칩다는 거죠. 그러다가 2월 들어서 40%대 초중반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40% 초반대에 가깝다. 왜냐하면 RN설치 여론조사 결과는 41.1%고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41%고 리얼미터가 45%인데 원래 리얼미터의 문재인 국정 지지율 관련된 여론조사나 더불어민주당 관련 여론조사는 5% 정도를 낮춰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가 45% 해서 40%대 중반이라고 하나 40% 정도로 봐야 되고요. 한국갤럽 41%, RN설치가 41.1%. 그러니까 거의 41%대로 급강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하산길에 접어든 거죠, 뭐. 원래 문 대통령 취임 초에 지지율이 80% 정도 기록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41%대로 추락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1%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당 안철수, 이유가 되겠네요. 이 바른미래당. 그래서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이 홍준표라든지 안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합친 득표율이 문재인보다는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우파하고 중도가 분열하면서 대권을 놓친 거죠. 물론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국정농단, 이름하여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이 됐던 해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이었죠. 그래서 41% 가지고 이 대통령 됐다니까요. 참. 어쨌거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41% 전후가 됐다. 최악의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중도 지지층이 대부분 이탈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번 4.15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총선 전망이 상당히 밝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하는 거 보면 가관이 아니잖아요. 특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겨누고 그 다음에 청와대 문재인 정권을 바치는 실세들 13명이 모조리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노골적인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으니까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것이고 국민들이 문 정권으로부터 급격하게 이반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악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그런 최악의 상황이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죠.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4.15 총선 전후로 해서 수습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깜깜이를 하고 있는데 뭔가가 불행한 일이
그때 가서야 드러나게 되면은 이번 4.15 총선은 아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재앙이 될 것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수도권 삭스리로 갈 것입니다. 뭐 한두 건이어야죠. 일일이 다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급강하게 된 것은 결국은 뭐 정권 초반부터 명운을 걸었던 안보와 경제 문제라고 하는 양대축이 무너지면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대북 정책이 있잖아요. 이름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대북 정책에 올인을 했지 않습니까? 뭐 이것 때문에 가짜 평화 파리하면서 위장 평화 파리하면서 지지율을 이걸 가지고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지금까지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더불어서 평화나 비핵화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단기적으로. 협상 동력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바빠졌어요. 지금 뭐 11월 달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댓글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고 북한도 이런 미국 트럼프의 사정을 감안해서 연말 연초에 자력 갱생의 길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년 4.15 총선을 전후로 해서 북한이나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또 다른 형태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빙자한 가짜 위장 평화팔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보 문제가 결국은 현상 유지는커녕 아무것도 진전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점점 더 지지율은 급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구책으로 최근에 뭐 북한 개별 관광 같은 거 해가지고 한국 독자적으로 남북 협력을 할 수 있는 거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봤는데 북한의 반응은 냉담했잖아요. 안 믿거든요. 김정은이 더 이상 오지랖 문재인을 안 믿으니까. 거기다가 미국의 반발도 거세고 또 다른 형태로 압박까지 들어오니까 사실 이제 더 이상 안보팔이 해가지고는 지지율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쇼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괜찮은 그림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경제 문제야 원래부터 그 문재인 정권은 경제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을 지향을 하면서 소수성 정책을 채택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민생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기가 침체됐습니다. 이것이 개선될 기미가 단기적으로 보이잖아요. 경제 문제라는 게 뭐 단기 해결책이 있습니까? 결국은 4.15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급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경제 지표가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하고요 2008년 금융위기 있잖아요. 이거하고 비견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자영업자, 600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를 망친 주범으로서 국민들의 원망이 더해져서 문정권을 결국은 4.15 총선에서 심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보에도 딱히 경제에도 딱히 지지율을 급등시킬 수 있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안보 내지는 경제 문제로 해서 지금 41%대 그러니까 본인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받았던 이 콘크리트 지지층 그 정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리 되면은요 국정 동력을 거의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는 훨씬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재인 정권은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미래가 불보듯 뻔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